자, 정보 주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박 소장,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뭐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만 쓸게요.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그러는데 참 일단 잘 마무리를 좀 해내겠습니다. 이 말씀만큼은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정복조 시즌4 1년 됐나요? 아니죠. 내년 4월 돼야 1년이에요. 아, 내년 4월인가요? 네. 4월 달부터 시작했구나. 자, 아무튼 2017년 한 해 동안 정복조 시즌4 방송을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이곳저곳 기존에 있는 경마 사이트뿐만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보셔가면서 저희들한테 조언도 해줬고 또 저희들과 함께 기쁘기도 했고 또 안 좋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신 정복조 시즌4 경마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에 더욱더 좋은 내용과 그런 방송을 만들어 보겠다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마지막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마만 15개가 치러집니다. 승부처가 원정일연이 4경주와 11경주를 준비했고요. 박 소장이 7구, 임승진이가 50 이렇게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스타트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2세마 경주 10마리인데요. 제가 토요일 경마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요일 2경주하고 이번 경주가 분할이 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원정일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네. 부산 경마 1경주는 이제 일단은 하이냐라는 강단마랑 같이 뛰었던 이제 6번 대동인어가 중심으로 팔릴 것 같은데 말의 성장으로 봐서 말의 어떤 느낌으로 봐서는 9번 교약상장도 무시할 수 없는 사이즈를 아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이트가 밀려서 대동이도보다는 조금 이제 후차권으로 좀 팔릴 것 같은데 토요일날 제키필라 3등급 말하고 이제 병합을 하는데 저는 제키필라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좀 여유만만이더라고요. 말이 좀 변했다라는 느낌이 확 와닿던 애는 9번 교학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첫 번째 경주는 이제 9번 교학상장은 원정일이 추천마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 소장. 네, 뭐 두 마리가 다 언급을 된 것 같은데 6번도 사실 데뷔전에서 뒤가 좀 덜 들어갔죠. 마지막에 2착을 버틴 정도고 9번 교학상장도 흙은 피했어요. 안쪽인데 근데도 역시 뭐 2차 추진이 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센 말이 없어요. 이번 경주 첫 경주에 일단 편성은 이 분할이 되지 않았습니까? 토요 경마하고 이제 하나 분할이 돼가지고 좀 그 분할 편성의 운이 두 마리한테도 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6번마 대동위너도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이냐를 쫓아갔기 때문에 2차 온 것만 해도 뒤가 좀 풀렸지만은 잘 뛰었다. 장하다 이렇게 봐줄 수 있고 이번 경주는 적어도 1번부터 5번까지 마필들 봤을 때는 뭐 하이냐 비슷한 애들도 없기 때문에 대동위너가 역시 선두권의 핵심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는 1번마 하태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이 됐다고 제가 토요경마 2경주 때도 말씀을 드렸고 토요경마 2경주가 임승진의 첫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할되면서 가장 혜택을 본 말 그러니까 토요경마 때 그 노림수 말과 더불어서 1번마 하태가 좀 혜택을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벽 쪽에 때 그 토요일 1경주에 나왔던 그 집 말 담양공주라고 있어요. 대가리 팔릴 말이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담양공주하고 연일 아주 타이트하게 병합을 때려놨습니다. 밀리지가 않습니다. 데뷔전 때도 능력검사 후에 말이 달라졌다라고 봤고 좀 실망스러웠는데 이번에는 더 달라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할까지 됐고 또 1번까지 떡하니 잡아놨습니다. 1번 하태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주입니다. 1000m 6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먼저 들을까요? 8번마 애플골드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분할 경주에서 가능성을 좀 타진했었던 마필인데 이것도 역시 편성의 운을 좀 받은 느낌이에요. 지금 안쪽에 빠른 애들이 별로 없죠. 4번마 브레이킹 뉴스가
스타트는 좋은데 스타트만 좋습니다. 스타트 이후에 이렇게 뒤를 쭉쭉 차주면서 뻗지 못하니까 시원하게 선행을 못 가는 모습인데 뭐 그 정도에다가 탱고 앤 탱고 뭐 이 정도면은 뭐 애플골드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요. 깔끔하게 선행까지 빠져나온다면은 8번마 애플골드의 버티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네. 브레이킹 뉴스가 좀 언급이 나왔는데 얘가 저는 선행이라고 봐요. 데뷔 전에 1600m를 뛰고 나서 휴양을 갔다 왔고 휴양을 갔다 와서 선행을 나섰는데 전진구가 선행을 잡으려고 이제 안으로 쑥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부담 중량을 버리고 이제 진겸이를 안장을 딱 교체를 해놨는데 브레이킹 뉴스가 선행이라면 저는 가능권이라고 봅니다. 입상 가능권 4번 브레이킹 뉴스의 선행을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는 역시 또 일반마 돈인마이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얘는 2세마 때 데뷔를 못했죠. 다리가 안 좋아서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3세마로 데뷔를 했는데 데뷔 초에 유광희가 전담으로 기승을 했었어요. 주행검사도 했고 1, 2전째 타기도 했고 가능성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좀 뛸만 하니까 유광희 말고 조성곤이 유현명이를 각각 자 최근에 태워놓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다시 이제 원주인 유광희한테 돌아왔습니다. 정말 애지중지 정성의 정성입니다. 번호도 잘 잡았고 또 좋지 않던 다리도 근래 들어서 가장 좋아졌고 또 1번 게이트고 차라리 유광희가 이런 말들 정말 자기가 데뷔시킨 말이고 또 모처럼 만에 자기한테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 어떤 말보다 애정을 갖고 만들었고 또 실전에서도 그리 타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돈인마이 유광희 화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1300 6등급 암말 모두 9마리 원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1300m라고 해도 크게 능력마가 안 보입니다. 이제 5번 코어블레이드 정도가 보여지는데 얘도 지금 발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7번마 백두킨의 선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직전의 어떤 느낌은 인기마로 팔리면 안 되는데 좀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의심을 했는데 역시 뭐 끝걸음이 조금 무뎌지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자 이번에 참 편성이 너무 허접해요. 허접하다 못해 진짜 너무 이제 부진마들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요런 편성은 아예 선행 쏘고 나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7번 백두킨 이번 경주 조인건이 안장 선행으로 7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소장. 저는 5번마 코어블레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계속 나아지고 있어요. 계속 나아지고 있는 마필이고 역시 19조에서 헛돈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니피의 소소노 자마 기본 밥벌이는 해낼 것으로 믿는 마필인데 데뷔전 때는 이제 전 구간 내측으로 기대면서 뭐 주행의 틀이 전혀 잡히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19조 마필답게 또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죠. 직전 경주 때 조교바를 먹으면서 확실하게 2차가 찍어냈습니다. 이번엔 제가 볼 때는 더 뛸 거라고 봐요. 1300m 두 번째는. 특히나 2번, 3번 두 마리가 이제 빠르기 때문에 요게 핵심인데 요거까지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서라벌 여제가 지난번에 선행을 간 것은 같이 나왔던 다이나믹 런, 그 당시 이제 6번을 달았던 다이나믹 런이 잡아줬어요. 네가 선행 가라. 나는 선행 갈 마음이 없다. 해서 2번은 선행을 가서 이빨 탄 건데 뭐 별 그게 없습니다. 무기가 3번만 다이나믹 런도 자꾸 탔지만은 별로 또 남는 경기가 없어서 이번에는 다실바가 그냥 밀어서 선행을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2번 3번이 어쨌든 부딪힐 가능성이 이번에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래저래 뭐 선두권 넉넉하게 좀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안배에 탄다면은 오경환이가 직선줄에서 신나게 조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5번을 추천드립니다. 임순주이도 뭐 코어 블레이드예요. 1600이 아니 1300 여기 뭐 아까 우리 원정이련이 완전 똥금이라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전 속도상으로 5번 코어블레이드 인기도대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경주고요.
1300에 6등급 11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련이 준비한 이로즈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이건 원정일님의 첫 번째 승부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광인데 이번만 톱 유로는 편안한 선행부터 출발해야 될 마필입니다. 그 조건을 좀 기다려 보자. 제가 지난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이냐도 없고 그 정도 수준에 되는 마필도 없고 또 순발력은 기본 정도 이렇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2번 게이트 믿고 그냥 냅다 밀어서 선행만 잡아낸다면은 버티기 가능성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2번마 톱 유로 추천드립니다. 임승진이는 올줄리 내꺼 4번 새로운 바람이요. 실전 2번을 뛰면서 계속해서 이제 바람만 잡고 못 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거리를 좀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조교 패턴도 1군말 반지의 제왕하고 병합을 하면서 또 신경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새로운 바람. 최근에 보였던 모습은 좀 실망스럽지만 인기도에 비해서 실망스러웠지만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말입니다. 4번마 새로운 바람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련의 이유 내용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6등급 1300입니다. 6등급 1300이고 최근에 좀 걸음을 보이지 못한 기복마들의 어떤 접전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앞에 가는 애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언급이 나왔던 이번 톱 유로가 단독으로 선행 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죠. 여기에 지금 이제 최강 스텔스나 최강 선봉, 엄지척 이런 애들이 이제 1300m를 도전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마 나름대로 어설프게 좀 배당을 좀 빨아먹어줄 상황이고요. 안쪽에 1번 높이곰 나르샤가 내측 2선 최적 전개를 좀 펼칠 수 있고 2번 쏘고 나가고 1번 따라가고 거기에 바로 뒤에 붙을 수 있는 언급이 나오는 4번마 새로운 바람입니다. 자 이번 메인 경주에 가장 조교가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4번 새로운 바람이에요. 자 일단 그 반지의 제왕하고 병합을 하는데요. 밀림이 없습니다. 밀림이 없고 얘가 이제 발주적인 부분 이제 조성곤 기수가 최근에 좀 정말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로 부진합니다. 뭐 그러한 내용은 뭐 이제 뭐 현장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4번마 새로운 바람이 이번 경주 가장 최대 메인 승부처 중심에 서 있을 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번 새로운 바람 놓고요. 지금 앞에 가는 1번 2번 말고 여기 지금 조교 하나로는 또 확실하게 좀 무장을 하고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완틀맞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 앞에 가는 1번 2번 받쳐가고 4번 새로운 바람 쌍복의 중심이고 후차권 한방맞건 현장에서 4경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원정일의 포인트 4경주의 4번마 새로운 바람이었네요. 4번마 새로운 바람을 갖고 만들어내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방송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고요. 1000m입니다. 5등급 안말경주에 모두 10마리인데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로즈마 방송 메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이란다. 8번마 육룡이가 빠르죠. 죽더라도 선행은 받고 죽는 놈이 육룡인데 이번에는 선행을 못 받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왜냐 2번마 코리안 엔젤이 이번에는 뚜렷한 선행 찬스입니다. 직전에는 안쪽에 있었던 그 부경대박이 진짜 빠른 말, 진짜 발발입니다. 가 때문에 선행을 못 갔는데 이번에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가장 안쪽 게이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 코리안 엔젤의 선행 버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원정이 네, 3 스마트 레이디 3번 스마트 레이디 발주가 안 좋았어요. 얘가 이제 발주가 느린 애가 아닙니다. 절대 느린 애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는 애입니다. 근데 발주가 안 되고 나서의 어떤 안장의 어떤 그 대처 사항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뒤로 그냥 잡고 빠져버렸습니다. 맨 바닥에 있다가 그냥 바닥에서 끝나긴 했는데 그 걸음이 무시할 상황이 아니었고 이번에 경환이로 안장이 딱 교체가 됐는데요. 느낌이 딱 오네요. 앞에 가는 애 크게 없고 앞에 가는 애들 몇 도 있지만
저는 최적의 전개 포지션, 직전 경주 따라갔던 어떤 느낌, 라스 탄력감 3번 스마트 레이디 저는 좋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오정주 임승진이가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지금 양쪽 설명에서 좀 다 나와 버린 것 같습니다. 굳이 뭐 감추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번 코리안 엔젤은 웬만하면 인정하는 쪽으로 해서 가닥을 잡고 있고 압축막권에 대한 자신감도 있습니다. 딱 2근역 이상을 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 말들 싹 죄다 바람잡이로 정리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 코리안 엔젤 갖고 놓고 딱 2근역으로 때리고 받치는, 아니면 한 방 때리고 3복승으로 엮어버리는, 빠꾸 안 나오게끔 죽장 없게끔 최대한 압축해서 매드를 시켜내겠습니다. 오정주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메인 승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고요. 1200입니다. 5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소장 듣습니다. 자, 6번마 영광의 챔프 다시 한번 눈여겨봅니다. 이번에 공백과 더불어서 훈련 강도에 조금 변화를 줬는데요. 강약을 좀 조절해 봤습니다. 가볍게 지난번보다는 강도를 조금 다운시켜서 준비를 했는데 1200m 단거리를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교 패턴이나 강도보다는 6번마 영광의 챔프가 갖고 있는 기본기와 최근의 행보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 선행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쪽 마필들 가운데에서 5번마 이시대 영광 큰 변화 없습니다. 이런 것들만 제압하고 앞장을 뜬다면 1200m 그대로 1순할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다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네, 이번 경주도 이제 영광의 챔프를 필두로 해서 뭐 이시대 영광도 나름 좀 발주가 있고요. 천년의 태양도 발주가 좀 있고요. 날개를 펴라도 좀 발주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따라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거리가 늘어서 1200m라서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안쪽에 1번 골드킹즈입니다. 골든킹즈가 이제 걸으면 다 나갔어요. 얘는 이제 배당으로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왜 1200을 계속 안 나오고 1000m에서 맨날 걸음을 남기고 꼴찌를 올까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애입니다. 이번에 1200m를 딱 왔는데 편성 자체가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가는 애들의 어떤 면면이를 좀 찾아보면 좀 모래를 좀 피해야 되는, 모래를 피해서 성적을 냈던 애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경합 저는 예상하고 있고, 이번 경주 경합이라면 이번 골든킹즈 걸음 다 나온 애긴 합니다만 라스트 취임력 3차까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임승진이는 6번 영광의 챔프, 아까 우리 박수진이 언급했는데 사조 임금만 내에서 기대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2세마 늑대비가 되면서 2세마 타이틀 경주에는 도전을 못했으나 3세가 되는 내년에는 걔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1군까지 무난한 승부를 아주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영광의 챔프 실전과 조교를 거듭하면서 아주 제대로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승군 전이지만 우리 박 소장의 이유처럼 저는 웬만하면 또 오겠다 한 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300에 5등급에 12마리.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방송 메인 승부인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상하게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7번이 좀 많네요. 7번 영광의 위너인데 직전에 이제 레드클라우드가 이제 선행을 좀 고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영광의 위너가 옆에서 이제 계속 압박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서 그냥 확 이겨버렸던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도 뭐 비슷한 전개가 나오지 않을까. 뭐 콘타도르도 나름 뭐 순발력이 있는 애긴 합니다만, 뭐 힘으로 밀어붙인다라면 승급전이라도 7번 영광의 위너 뺄 수 없는 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영광의 위너. 저는 2번만 하늘공주요. 원래는 이제 조인권이가 타려고 마무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인권이가 지금 1번마 레드클라우드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이번 하늘공주를 이제 송경윤이가 타고 있는데, 직전에 10주 만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중간에 몇 번 딜레이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번 주에 나갈란다 해놓고 또 안 나오고 한 두어 번 그렇게 딜레이를 하면서 말이 좀 안 좋았습니다.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성을 보였던 모습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저는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뛴다. 지난번에 보였던 모습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올공주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일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이유 내용 듣겠습니다. 네. 7번마 영광의 위너입니다. 박 소장이 이번 7경주에서 이제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7번마 영광의 위너고요. 이게 이제 데뷔전 2착하고 그 다음에 3착 오고 사실 그 정도 액면 가지고 타이틀 경주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는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물론 이제 경험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출전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GC 트로피 때는 뭐 눈여겨볼 이유가 없었어요. 착순 정도 왔고. 근데 또 일반 경주 건너뛰고 다시 한번 2세마끼리 뛰는 타이틀 경주에 도전을 합니다. 김해시장배에서 또 크게 낮은 면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액면대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출전한 일반 경주에서 확실하게 마방에서 갖고 있었던 그 기대감이 그대로 현실화됐습니다. 폭발을 했죠. 그 걸음은 뭐 누가 보더라도 뚜렷한 구체적인 잘 뛴 걸음이고 능동적으로 레이스를 풀어가서 거리를 벌려놨기 때문에 그 걸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 견제해야 될 상대는 5번마 콘타도로 요거 딱 한 마리 안쪽에 한 마리고 안쪽에 또 1번 2번 이런 게 빨라요. 빠르긴 빠른데 어느 한 마리 독보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쪽에 1번 2번 5번 요 빠른 세 마리만 잘 견제하면서 힘한 배를 하면은 충분히 직선줄에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는 뭐 치고 올라올 마필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또 레드 클라우드도 이겨봤었던 최시대이고 하늘공주 정도만 생각을 잘 하고 염두에 두고 레이스 풀어간다면 7번은 뭐 충마 역할을 반듯하게 해낼 겁니다. 7번의 완승을 전제로 깔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전개 막권으로 깔끔하게 압축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장이 준비한 7경주 포인트는 7번마 영광의 위너였습니다. 영광의 위너를 갖고 압축해내면서 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고요. 1200의 혼합사 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4번 오썸킹이지 8번 휙 두 마리의 직전 경주 앞에서 이제 무너진 어부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걸음이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좋아진 게 이제 3번 쉬 저스트 윈입니다. 이제 100%의 이제 입상률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직전에 이제 1300을 도전을 하는데 저는 얘가 이제 딱 잡고 나오는 어떤 느낌이 얘는 그냥 왔다 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앞에다 밀어버리면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한 어떤 발놀림, 그러니까 이 채공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초반에 힘을 쓰면 좀 못 뛰는 어떤 느낌을 좀 받고 있었던 애거든요. 근데 사토시가 딱 제어를 하는 순간 얘는 왔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던 애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좀 꾸역꾸역 나왔어요. 근데 얘가 이제 효식 2호시기가 타면서 인기도에 조금 밀릴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근데 아무래도 편성상 했던 어떤 인기마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얘는 지금 완전히 좀 걸음이 좀 터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애입니다. 그래서 뭐 4번도 있고 좋고 8번도 좋은데 저는 3번 쉬 저스트 윈의 폭발력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옥세가 괜찮은 신마들도 좀 보이고 하는데 1번마 글로벌 진주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지난번에 들어왔던 못 들어왔던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포착이 된 경주마들이 좀 많습니다. 반면에 8번마 휙은 골마교험으로 인해서 휴식 기간을 조금 갖고 나왔더니 아주 잘 뛰었죠. 저는 그 걸음이면은 오썸킹이지는 다시 뛰어도 갖고 놀 수 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 얼마나 더 폭발력을 끌어내느냐, 액면에 드러난 수준보다 더 잘 뛰느냐, 거기에 이제 꼬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8번 휙이 입상권 한 자리는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휙 임승진이가 준비하고 있던 말인데요. 알티실러 자마라서 스피드는 기본으로 갖춘 말이고 저는 더 뛸 일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휙 쪽으로 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고요. 1600의 혼합 4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이론연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뭐 7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때리고 한 경주 있다가 제주 하나 섞어서 바로 때리게 됐는데, 자, 짧게 가겠습니다. 뭐 이번 경주는 액면에 드러나 있는 인기 마필들이 몇 마리 있는데 인기 마필 가지고 붙을 승부 경주는 아닙니다. 5번마 다이나믹 루키 정도가 그나마 지난번에 이제 선행 의지 없이 따라가다가 이제 흙을 쳐맞고 좀 병신짓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5번 다이나믹 루키는 가져갑니다. 요거는 놓고 사든 후착이 됐든 후착 주력이 됐든 요건 좀 오픈을 제가 해드릴게요. 5번만큼 세게 보는 마필 하나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한 방을 일단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5번 다이나믹 루키의 불안한 점이라면 이제 김태경 기수가 안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사실 이거는 누가 타도 상관없어요. 다실바 타서 3착인데 김태경이면은 약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다실바가 흙을 그냥 맞춰갖고 탔기 때문에 그러고도 올 뻔했는데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목차, 코차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우승이나 진비 없습니다. 그래서 김태경이가 무식하게 밀어서 선행을 나가버린다면 오히려 더 좋을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마 다이나믹 루키 한 마리는 오픈을 해드렸고요. 5번과 거의 삐까삐까하게 우승을 견줄 수 있을 만큼의 박 소장이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 있다. 그거 현장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번 다이나믹 루키를 오픈을 해놓으면서 거기에 때려내는 압축 막공까지 준비한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이렇게만 방송 메인 승부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고요. 1300의 4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이어서 우리 박 소장 메인에 이어서 연타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구경주 한구라 했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한구라 한 돈으로 그대로 한번 엎어치는 연타 승부 한번 준비하겠는데, 뭐 충만은 나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번마 킹짱이라는 말이죠. 직전에 이제 브리더스컵 나가서 전혀 인기를 모으지 않는 가운데 야, 브리더스컵 나올만 했구나 뛰고 나니까 그런 느낌 받았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일반 경주고 편성 썰렁하고 또 말은 또 있는 대로 좋아져 버렸습니다. 인곤이가 3주 전부터 칼을 갈아듭니다. 5번 킹짱을 놓고 자, 승부 들어가는데 킹짱에 붙여 때릴 말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각구시절입니다. 제가 토요연마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요즘에는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마방이 거의 없어졌다 라고 했죠. 근데 맷집은 남아있더라. 근데 맷집 남아있는 중에 그 한 마리입니다. 각구시 문건에 나와 있는 그 노름수만 하나 걸렸기 때문에 5번 킹짱 갖고 놓고 그쪽으로 한 방을 시원하게 까고 뭐 한두 마리 정도는 받쳐가야 될 것 같은데 인기마들의 그 옥과 석을 잘 구분해 가면서 정확하게 메이드를 시켜낼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뜨거운 한구라 해내고 크게 한번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600의 4등급의 12마리인데 역시 또 연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9경주 박소장 메인, 10경주 임승진의 메인, 11경주가 또 우리 원정일이가 자, 결정을 한번 지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듣습니다. 네, 자 11경주 이제 제가 최종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직전에 같이 뛰었던 애들이 인기를 모으기 때문에 적중은 저는 좀 자신을 할게요. 적중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좀 어필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때리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애들 설명을 좀 드리자면 뭐 지난번 1400m 출전을 했다가 뭐 꼬랑지 말았던 이제 3번 디바이드 윈드가 이번에 1600을 좀 도전하는 상황이고 승급전이고요. 직전에 이제 뭐 강력하게 좀 선행을 의지를 보였던 11번 메이플 클래식이 레이팅이 이제 꽉 찼기 때문에 전진구의 감량이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들어갑니다. 두 마리가 일단은 선행 아니면은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주행 습성이 좀 겹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3열하나의 앞선 따당 1600m 충분히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3번 11번의 앞선 따당은 아니다. 자,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요. 얘가 의외로 아마 인기도에는 조금 밀려 있을 거예요. 걔가 직전에 어떤 그 보여줬던 어떤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있을 것이다. 이제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확 받은 애. 걔를 가지고 앞에 가는 애들 조합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메이드가 저는 이거는 적중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맞춰 드릴게요. 정확하게 주력으로 맞춰 드릴 것을 좀 약속드리면서 11경주 요거는 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 있다. 어디로 맞느냐만 이제 관건 남아 있지. 맞아 있는 건 뭐 이미 맞아 있는 거다. 참고에 줄 서 있어도 된다 이겁니다. 11경주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했습니다. 방송 메인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경주고요. 1200에 3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됐습니다. 좀 뻔한 마필 말고 요번 아니면 다음 그리고 다다음까지 한 3번 뛸 동안은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측면도 더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요번 경주도 당일 상태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6번마 쉬는 고수입니다. 이 쉬는 고수는 2등급에서 아주 센 말이 나와도 2착을 붙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능력이 있는 마필. 단거리는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고 지 마음대로 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행검사 다시 치르고 나서 말이 조금 맛이 가 있어요. 맛이 가서 돌아오자마자 조교도 안 하고 나와서 털어버리고 심지어 뭐 주행심사 때 개늪발을 하면서 뭐 이거 조금 이상하다 느낌이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조시가 안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11월달 같은 경우도 인기마들이 다 폭망을 했어요. 하이퍼루프라든가 여러분들 뭐 이름만 들으셔도 아실 것 같은 바람의 전설 또 펄린 이런 능력마들이 다 세트로 흙을 맞고 뭐 공백이 있어서 이렇게 못 뛰는데도 거기서 들이댔는데 깨졌어요. 결국 어쩌지 해가지고 일단 지난번에는 빠른 말들이 안쪽에 많았고 해서 지금 3등급으로 강급이 됐는데 강급이 됐어서 54.5kg이면 쉬는 고수가 충분히 승부 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컨디션도 꼭 체크를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후진입 신청을 좀 해갖고 나오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 그 점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를 해서 현장까지 좀 째려볼 생각입니다. 배당 마필 너무 길게 말씀드렸나요? 쉬는 고수 일단 요번 다음까지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원정이. 네, 송건이 한 장이었는데요. 7번 영광인 컨트리 계속 7번이라 조금 찜찜하네. 그게 좀 찜찜하네요. 다시 바로 안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저는 더 있다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 늦발하고 바닥에서 탐색했던 애. 요거는 선입 충분히 자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끌고 가는 힘이 좋은 애입니다. 거기에 힘 있는 안장. 다시 바로 안장이 교체가 됐어요. 혼전도인데요. 선입권에서 직전 경주 걸음 남겼다라고 보는 7번 영광인 컨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안쪽에 이번 3번만 배달의 한이라든가 또 1번 캡틴 블레이드 4번 최강 어드벤처 다 말들이 멀쩡해요. 멀쩡한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도전만인데 아까 우리 이제 박수장이 언급했던 이번 쉬는 고수를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꼭 좀 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 텐데 얘가 8월달에 폐출혈이 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달 동안 정지를 먹고 나서 10월달부터 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2, 3주 만에 막 갖다 써요. 2, 3주 만에 막 갖다 씁니다. 그러고 나서 강급이 딱 되니까 이번에는 한 달이 넘는 텀을 갖고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작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현장 속보에서 자, 강급된 뒤에 보자. 강급된 뒤에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강급을 시위한 2달 동안의 작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강급이 됐습니다. 자, 3등급 아까 우리 박수장 언급했던 3등급에서는 충분하게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말이고 이미 2군에서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큼 신흥 고수 우리 박수장이 정확하게 좀 짚어준 것 같습니다. 짭짤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만큼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3경주고요. 1200의 혼합 3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됐습니다.
6번마 블루치퍼를 이번에 좀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체중은 반드시 또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보여지는 측면은 7번마 포텐셜인데 포텐셜도 제가 현장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일단 인기마 필들이 좀 능력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인기마 싸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현장 체크 1순위로 6번마 블루치퍼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저는 3번 브라보 마린입니다. 얘는 추임마입니다. 역시 1200m 혼합 3등급쯤 되니까 앞순위 또 정리가 안 돼요. 상당히 좀 치열할 것 같고요. 직전에 좀 도쿄블루랑 이제 올라오는 어떤 느낌, 도쿄블루는 이제 그때는 선행을 갔었고 브라보 마린은 맨 바닥에서 좀 올라왔는데 좀 올라오다 끝난 느낌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단거리 1200m로 거리가 줄어서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3번 브라보 마린의 사토시는 역시 이번 경주 추임마로서는 충분히 배팅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야, 여기 개인적으로 뚜껑이 딱 열려버리는 말들 두 마리가 나왔네요. 바로 6번마 블루치퍼와 7번마 포텐셜인데요. 제가 지난 11월 19일 그 이세마 대상 경주였죠. 경남 도민일보배 이 경주에서 당시에 왕대가리 팔렸던 블루치퍼 인정에 7번마 포텐셜이 말이 끝내주기에 좋다. 그러면 완전히 터져버렸다. 그래서 당시 한방막권 4번 2번 막권을 원틀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번 블루치퍼가 늦발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영천대바가 쉽게 선행을 돌려버렸고 늦발하고 이제 그래도 블루치퍼라는 말이 좀 능력을 기대를 했는데 말이 흙을 맞아버리니까 완전히 중신이 개차반이 돼버려요. 예, 흙 맞으니까 막 대가리 쳐들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영천더비가 쉽게 와버리고 포텐셜이 2등을 오면서 뚜껑이 딱 까져버렸는데 자 블루치퍼의 이제 인권이 안장이고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서 선행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하나 더 있었죠. 최근에 무슨 큰 경주에서 늦발하고 선행 흙 맞고 못 뛴 말이 뭐 하나 있었어요. 부산에 최근에 이세마 걔가 아마 이세마일 거예요. 근데 걔가 흙 맞고 못 들어왔는데 그 다음 경주에 보니까 능력을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배당이 의외로 막 나와주는. 그래서 이거 웬 떡이냐라고 했는데 이번 블루치퍼는 저는 선행 가면 무조건 돌린다. 이제 흙도 좀 적응을 했을 것 같고 7번 포텐셜 역시도 저는 더 좋게 보고 있어서 저는 뭐 13경주에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블루치퍼의 포텐셜 막권은 무조건 원틀 막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경주입니다. 1800의 1등급의 11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어프로치가 그냥 쏘고 나가버릴 것 같아요. 안쪽 게이트 이제 3번 게이트를 딱 받았는데 뭐 거리 직전에 이제 2000m 좀 경험을 해봤고 어차피 이제 2000m는 좀 힘든 상황이고 얘는 선행을 갔을 때는 언제든지 좀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5시 반이면 이제 해도 깜깜하게 지고 또 뭐 반 야간 경마가 되는데 3번 어프로치 선행 노림수 말씀드립니다. 박수정. 여기는 어프로치하고 석세스 스토리 선행마 두 마리 빼면 완전 핫바리 경주죠. 완전 약편석입니다. 그래서 뭐 그랑프리 준우승한 동방대로가 뭐 실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반이 됐든 뭐 코너링이 됐든 아니면 마지막 200m 구간이 됐든 짧게 한 발만 써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편성이에요. 그래서 59 부담 중량 높은 마필 두 마리인데 감독의 바다는 이건 이제 다 뛰었다고 봐야 되고 동방대로가 정말 약한 편성이라서 실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프로치와 동방대로 두 마리가 나왔고 9번마 그레이트킹이 지난번에 1군 승군전에 3착을 했는데 다시 한번 오종원이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처음 들어갈 때는 조금 무거운가 싶더라고요. 말이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자세가 걸음걸이가.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조기 후반으로 갈수록 그리고 또 이제 마무리까지 이제 할 모양입니다. 이제 일요경마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지금 방송을 목요일 날 찍고 있는데 금요일까지도 지금 조교 계획을 잡고 있어서 좀 칼을 갈 모양입니다. 9번마 그레이트킹 1군에서의 경쟁력 확인할 수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5경 주고요. 1200의 2등급의 모델란 말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거리 자체가 이제 1400m는 좀 무리수였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애가 이제 2번 인류스타인데요. 승급전에 어떻게 보면 잘 뛰었습니다. 잘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기 1위를 좀 마크를 못했고 직전 경주도 인기 3위를 팔렸습니다만 역시 끝걸음만 남겨놓은 채 그냥 착승원에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착차이 저는 크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거리 줄인 2번 인류스타 말씀드립니다. 박수죠. 네. 7번 뭐 퀸투아츠 이거 이제 각질 바꾸느라고 노력 오래 했고 조만간에 전기 오면 따라주면 취입으로 온다. 지난번에 이제 10월 달에도 10월 초에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는 3차 왔고 지난번에 노렸는데 무슨 슈팅 브라운 같은 게 2차로 와가지고 정말 열통 터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각질을 바꾸는데 성공한 마필은 조씨가 다운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대로 승부를 연타 때리기 마련이고 또 다행스럽게도 이번 경주 역시 끄는 말 5번에다가 선행 가도 뒤지는 4번에다 3번에다가 그림이 좋습니다. 진겸이 그렇게 신뢰하는 등장은 아니지만 지난번 잘 탔던 거, 잘 타졌던 거 머릿속에 좀 잘 기억 떠올리면서 차분하게 마지막 경주 좀 깜깜하긴 합니다만은 라이트 속에서 잘 탄다면은 상대적인 취입도 될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는 이제 모처럼 만에 좀 찬스를 맞이했다라고 보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6번마 산타 글로리아입니다. 최근에 2번은 장거리였습니다. 얘하고 좀 맞지가 않는 결이었죠. 그리고 또 그 전에 2번은 KNM배, 제주자치도지사배 비록 안말 편성이긴 했습니다만은 또 큰 경주, 대상 경주 아니었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모처럼 만에 일반 경주고 또 모처럼 만에 적정거리 1200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감량도 좋네요. 52 안말인 산타 글로리아한테는 뭐 그야말로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등짝도 삿도시라는 또 야물딱진 애를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전 찬스다. 이번 산타 글로리아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2017년 이제 마지막 경마 주간의 정복주 시즌 4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아무튼 남은 시간 동안 저희 열심히 준비하겠고 현장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여러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